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LA시가 LA 한인타운 유가와 버먼트 주차장 부지에 노숙자 쉘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인근 비즈니스 업주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이 두 개로 분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한인타운 북부 지역을 자신들의 지역구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LA시에 제출했고 시정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만약 방글라데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 한인타운은 구역 축소와 더불어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한인사회도 본격적인 저지 행동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자는 이른바 칼렉시티가 주민 발의안으로 3년 후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런가 하면 당장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3개 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캘리포니아주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A시의 노숙자 문제는 매년 악화되면서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A시가 노숙자 쉘터로 선정한 곳이 번화한 LA 한인타운 한복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언론들은 물론 LA타임스와 커버드 LA 등 주류 언론들도 한인타운의 심장에 노숙자 쉘터가 들어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부지 주변에는 아파트와 상권 또 학교가 밀집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정부에서 주변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노숙자 쉘터 건립을 단행해 한인들을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추진되고 있는 노숙자 쉘터부터 남가주 일대 노숙자 문제까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기자, 에릭 카세트 LA시장과 허브 헬슨 LA시 의장이 지난 2일 아침 8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통보하다시피 전달하면서 한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조례를 발의 서명하기도 전에 부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감행해 한인사회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일 아침 가세티 시장과 웨슨 시의장은 윌셔 블러바드와 7가 사이 벌먼 에비뉴 시형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지에 노숙자를 위한 임시 집단 거주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노숙자 이멀전시 쉘터가 LA시 중 처음으로 한인타운에 들어서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LA시의 노숙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노숙자 위기를 선언한 가세티 시장은 2018년에서 2019년 회계연도에 2천만 달러 예산안을 책정해 노숙자 이멀전시 쉘터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정부에 따르면 한인타운 노숙자 이멀전시 쉘터는 24시간 개방합니다. 시는 이곳에 트레일러, 텐트 등을 설치해 최소 65명이 집단 거주하도록 돕습니다. 수도시설, 전력시설, 샤워시설을 갖춰 노숙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노숙자는 애완동물, 파트너를 숙소에 들일 수 있고 음주도 허용됩니다. 다만 한인타운 노숙자 이멀전시 쉘터는 영구 거주시설은 아닌데요. 시정부는 올해 안에 이멀전시 쉘터를 조성한 뒤에 3년 동안 임시숙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영구 거주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이들의 편의와 재활을 돕는 임시 집단 거주지인 셈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 계획을 브릿지홈 프로젝트로 제안하고 15개 시의회 지역구에 각각 130만 달러씩을 배정했는데요. 회계연도 안에 이멀전시 쉘터를 조성하지 않는 지역구는 해당 예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인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절차조차 생략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네, 이게 기자회견 당시 가세티 시장과 웨슨 시의장은 이 부지는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위치가 좋다. 시가 소유한 부지로 노숙자 쉘터 조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앞으로 주민 공청회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정부와 시의회는 유니언 스테이션 인근 엘프에블로 공영주차장과 헐리우드 YMCA 인근 공영주차장에 이멀전시 쉘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뒤에 두 곳에서는 주민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이에 대해 해당 부지 인근 한인 업주들은 절차를 무시한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한미연합회와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절차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시정부 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오는 9일 시청에서 열리는 노숙자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한인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7일 한인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정찬용 회장은 앞으로 정보 공개 신청 등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숙자 쉘터에 대한 조직적 반발로 설치 계획이 보류 또는 무산된 사례가 많다면서 한인들 역시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의회 13지구의 경우 헐리우드과 바인 교차로 인근에 시정부 소유 주차장에 쉘터 설치가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보류됐습니다. LA 다운타운 유니온역 인근 공영 주차장도 오는 7월부터 쉘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돼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얼바인과 헌팅턴 비치, 라구나 니겔 등 3개 지역에 노숙자 임시 캠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시위가 계속되자 이 방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얼바인 한인들의 반대가 심해서 LA타임즈는 얼바인 아시안들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문제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죠. 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거나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상가업주들 65명 정도가 주축이 된 단체 카톡방도 개설됐는데요. 직접 koreatownvoice.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www.change.org를 통해 현재까지 1,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했습니다. 쉘터 부지 인근 미용실 업주는 노숙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반적인 통보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노숙자가 많아져서 가게 문도 바꿨다면서 아파트, 오피스 빌딩, 상가가 밀집한 한복판에 쉘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우리 의견은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안모 씨는 LA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이 메트로를 타고 윌셔 벌몬트역으로 몰려들 것이라면서 인근의 재학생 수가 2,500명에 달하는 학교도 있는데 부적절한 입지 선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내 뒷마당은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을 멈추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줘야 한다는 한인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다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 집 옆에 들어오는 것은 달갑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자, 그런데 최근 한 비영리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LA 주민들의 과반은 노숙자 이웃을 환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네요. 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웨이 LA 지부가 LA 일대 1,000여 명 이상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노숙자를 위한 주거, 치료시설이 건설되는데 찬성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27%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 12억 달러를 들여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건설하자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은 유권자 75%의 지지를 얻어 무난히 통과된 바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 LA 지부 측은 혐오시설 기피, 즉 님비 현상을 우려했던 정책 결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노숙자 수를 줄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 원인부터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6%의 유권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오늘날 LA시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노숙자 급증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84%에 달했는데요. 63%의 응답자는 노숙자 이슈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느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의 노숙자 인구는 1년 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지난달 16일 시정연설에서 노숙자 증가 문제와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정치적인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노숙자 증가 문제 해결안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 이슈는 시정부는 물론 주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협력하지 않는 해결책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문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수첩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은 더 이쁜데? 와, 더 날씬해졌네. 오똑해서 넌 좋겠다. 비밀은 벨라필. 기억하세요. 예뻐지려면 마이더스 성형외과. 여드름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날렵한 V라인 턱선을 오래오래, 자신감 있는 오똑한 콧날. 마이더스 성형외과 877-603-5550. 예민한 누리의 눈, 아무 안약이나 넣어도 될까요? 노케미칼, 노방부제, 세계 최초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안약 퓨리톤. 강력한 원적 개선이 세포 깊숙이 침투해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와 기관을 재생시켜 백내장 비문증 등 각종 눈 질환의 근본을 치료하는 퓨리톤. 어린아이부터 노약자, 임산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형 피부 보호제 등 자매품도 있습니다. 365일 건강 지킴이 솔고 라이프 플러스 백금 수소샘. 최고의 항산화제라 불리는 수소수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 필수품 솔고 라이프 플러스 백금 수소샘으로 건강한 물을 시작하십시오. 피부 탄력을 되돌리는 빛 모두 똑같을까? 690개 LED 세 가지 파장으로 빈틈없이 되돌린다. 꽉 찬 탄력 셀리턴 하세요. 셀리턴 LED 마스크. 머리 아프세요? 주름 피는데요. 주름 피시는군요. 아니요, 팔자 피려고요. 마이더스 성형외과.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상위 탑 1% 인증 병원 마이더스 성형외과. 요요 없는 주름 관리 흐트러짐 없이 언제나 팽팽한 얼굴. 877-603-5550.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네, 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10여 년 전이었죠. 당시 방글라데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LA 한인들은 한인타운 구역 획정을 이뤄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LA 한인타운 주민의 구역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북부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또다시 거주지를 방글라데시 주민의 지역구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서를 LA시에 제출을 했고 LA시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LA 한인단체들을 포함한 한인들은 구역 축소와 더불어 생활권과 상권 등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와 투표만 남은 상황에서 한인들이 결집해 LA 한인들의 구역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LA 한인타운 반토막 위기, 정확한 내막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LA 한인타운 북부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를 지정해달라고 LA 시정부에 요청한 건데요. 네. 500여 개 이상의 청원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LA시의회는 지난 3월 23일 LA시 주민의회 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지정안은 투표에 붙여지게 됐는데요. 더 침통한 사실은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LA 한인단체들은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일 LA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보도 요청은 물론 LA 한인회와 공동으로 대책 논의에 돌입했고요. LA 한인회 역시 긴급 이사회 소집은 물론 한인 교계를 비롯한 각 단체들에게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LA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LA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버젓이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유명무실했는데요. 투표까지 기한이 한 달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인들의 결집을 모을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에 한인타운은 두동강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 LA 한인타운이 분할되는 건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말 그대로 반토막입니다. LA시가 지구로 나눠지듯이 각 주민의회도 지역구로 나눠지는데요.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LA 한인타운 북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회 지역구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LA 한인타운 내 삼가를 따라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지역구를 5가를 기준으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즉 동과 서쪽으로는 웨스턴부터 보몬, 남과 북으로는 오가에서 멜로즈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의 소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지역구 북쪽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로 지정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안이 최종 통과돼 시행되면 정말 한인타운은 둘로 쪼개지는 건데 LA 한인타운 구역이 2개로 분할될 수 있다는 소식에 한인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A 한인타운 북부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단체와 개인 할 것 없이 한인 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LA 한인타운 북부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로 넘어가는 것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LA 한인타운 북부에도 한인 거주민은 물론 업주들이 대거 삶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번 투표에서는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의 획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문화 유입에 따른 거주 문화가 바뀌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시안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와는 전혀 상반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일본 주민을 대표하는 LA 다운타운의 리틀 도쿄, 중국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입니다. 가보면 그 국가의 특색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바로 문화 때문입니다. 음식부터 생활 문화까지 작은 국가를 연상케 하는데요. 즉 차이가 확연한 방글라데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 LA 한인타운 북부는 한인 사회의 색깔을 잃게 되면서 결국 한인타운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네네. 현재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방글라데시 문화에 맞춰야 하고요. 이 때문에 생활 문화가 바뀌게 되면서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한인타운 북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로 지정되는 것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은 심각하게 급변한다는 분석입니다. 주민의회가 발족이 되면 지역 개발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한인을 대표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지역구에서 한인타운 북부가 이탈을 하게 되면 한인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권은 물론 개발권까지 잃게 되고 이권에 대한 우선권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인타운이 두동강 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가 지정되면 한인이 밀려난다는 얘기죠. 지역구를 놓고 분쟁은 없지만 타인종 유입으로 한인들이 밀려나는 사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루튼과 세리토스 등 오렌지 카운티 일대 한인 밀집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베트남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잃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지역구 분쟁이 오늘만의 일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여 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9년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LA 시정부에 LA 한인타운 내 방글라데시 타운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 10월 30일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LA 시의회 한인타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중심 지역을 리틀 방글라데시로 지정토록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남북으로 윌셔와 삼가, 동서로는 웨스턴과 버몬트 애비뉴 사이 지역을 지정해달라고 한 겁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이었는데요. 당시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시의회에 요청한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 내에는 15,000여 명이라는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년 지역 축제도 여러 차례 열고 있다면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것인 만큼 시의회가 책임있게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암암리에 이 계획을 준비했었는데요. LA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한인타운과의 중복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다민족 사회인 LA에서 여러 커뮤니티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라면서 한인 커뮤니티와도 협력적인 관계 유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반대 움직임 역시 지금과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재계와 언론 등 한인 사회가 결집을 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도 동참을 했는데요. 당시 미주 한인 사업가 협회는 라티노 커뮤니티 리틀 방글라데시 반대위원회와 삼가와 카탈리나 코너 주차장에서 타운 내 삼각길 알렉산드리아 뉴 햄프셔 사이를 리틀 방글라데시 거리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당시 미주 한인 사업가 협회는 삼가 선상에는 총 27개의 한인 업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가운데 26개 업소에서 이미 반대 의사를 접수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어 방글라데시 거리를 만들게 되면 결국 다른 인종들도 자신들의 거리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할 것이고 역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티노 커뮤니티 리틀 방글라데시 반대위원회 역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코리아타운이라고 알려진 곳에 특정 나라의 이름이 된 거리가 들어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삼가선상의 업주들이 포함된 인터내셔널 커미티를 공식 출범시키고 보다 조직적으로 함께할 것을 뜻을 모았었습니다. 네, 결국은 당시에 이 같은 노력으로 방글라데시 타운 설립안은 무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LA 한인타운 구역안이 지난 2010년 최종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모호했던 LA 한인타운 구역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한인타운은 남북으로는 올림픽과 삼가, 동서로는 웨스턴과 버몬트입니다. LA 한인타운 구역은 처음으로 LA시 정부에 정식 등록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해지는 한인 상권을 따져볼 때 타운 지역 축소가 정치적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가선상의 뉴햄프셔에서 알렉산드리아 사이 구간에 들어선 리틀 방글라데시 지정 문제에서 표출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었는데요. 실제 한인타운 구역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일부 상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사례 등을 볼 때 한인들이 결집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매번 때만 되면 방글라데시 타운 획정 요구가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LA 한인 사회의 결집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리틀 방글라데시 지역구 지정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동안 한인 단체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LA 한인타운에는 구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한인타운의 의견을 대변하던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지난 4년여 전부터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실권이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로 넘어갔고 일부 한인 대의원마저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즉 윌셔 주민의회에서 한인 대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했다면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윌셔 주민의회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지역구 내 개발과 상권 확립 등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LA 한인 사회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한인들의 관심도 저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윌셔 주민의회가 공청회 등 활동을 벌이면 한인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결집이 미미했던 것이죠. 사실 윌셔 주민의회는 소규모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지정안에 대한 소식이 잇따르자 주민의회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처럼 LA 한인타운이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곪은 것이 터진 모양새입니다.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스카서 의장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원 부족으로 수년 동안 정기의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주민의회 내부에서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면서 무책임한 대의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석에 매번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주민의회로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LA시 주민수권국은 대의원 10명을 제명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민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커뮤니티 실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조직체입니다. LA 시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윌셔 주민의회가 사실상 식물단체가 되면서 특별 이익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개발 프로젝트는 주민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나 허브 웨슨 LA 시의장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프로젝트들이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어장치가 되어줘야 할 주민의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주민들의 무관심이 대변 기관을 상실하는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윌셔 주민의회와 LA시 주민의회를 관리하는 주민수권군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LA 한인타운 북부의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지정을 놓고 LA시 주민의회 위원회가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당초 목소리를 수렴해주는 자리가 없다는 보도가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관련 타운홀 미팅이 잡혔습니다. LA시 주민의회 위원회는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지정과 관련한 타운홀 미팅을 오는 7일과 17일 두 차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타운홀 미팅은 오는 7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이어 2차 타운홀 미팅은 오는 17일 저녁 6시부터 알렉산드리아 초등학교 커뮤니티룸에서 각각 열립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투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획정안 투표일은 다음 달 19일로 앞으로 지정될 장소에서 현장 투표가 가능합니다. 윌셔 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지역구 내 거주민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소유주, 직장인 등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장 투표 희망자는 투표일 필히 아이디와 이제 W2 비즈니스 오너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 오는 5일부터 주민의회 지역구 투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투표용지 발송은 오는 21일부터로 배송받은 투표용지에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획정안 찬반 여부를 기입한 뒤에 다음 달 12일까지 재발송해야 합니다. 한편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자세한 정보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물론 투표 호소 등 LA 한인타운 구역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섭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한인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타운 지역구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수첩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기미 잡티, 이젠 깨끗이 지워보자. 기미 스페셜리스트 슈퍼피코 레이저. 기존 레이저의 1000분의 1 크기로 색소 입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멜라닌 색소만 골라 없애 아름다운 광채 피부를 완성해드리는 슈퍼피코. 오늘부터 기미 잡티엔 슈퍼피코 레이저 877-603-5550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엠그린솔라의 20년 노하우가 선택한 세계 최고의 명품 선파워. 선파워는 100% 오리지널 완제품으로 25년간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5,000불 이상의 파이낸싱 비용이 절약되는 절호의 기회. 최고의 만족을 약속드리는 엠그린솔라에서 선파워 제품을 리스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세요. 태양광 전문 업체 엠그린솔라. 세리토스에 위치한 한국 전통 횟집 나비야. 싱싱함이 살아있습니다. 신선함에 반하고 스키다시에 2번 반하는 곳. 정성 가득, 맛 가득, 스키다시가 한상 가득. 스키다시를 포함한 모든 메뉴 투표도 가능합니다. 사수엔 농웍 코너, 세리토스 나비야. 562-202-9430. 기미 잡티, 깨끗하게 지워보실래요?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슈퍼피코 레이저와 함께 매일매일 환하게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세요. 멜라닌 색소만 골라 없애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젠 만남이 기다려지는 당신을 위해 기미 잡티 지우는 슈퍼피코 레이저 877-603-5550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그가 온다.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제가 32년 만에 미국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어울리시죠. 감사합니다. 킹 오브 락 전인권 밴드 콘서트는 6월 9일 7시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문의는 핫딜 213-784-4628 213-784-4628.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을 만나며 희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 암 연구진들이 개발한 세계 최초 복합 후코이단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후코이단으로 후코이단의 역사는 우미노 시즈코와 함께합니다.
처졌어. 뭐가? 내 피부 말이야. 원장님이 정성껏 모시는 24K 순금 테라피 10회 1,500불짜리가 600불. 웨스턴과 일가 한국마켓 건너편 YMB 스킨케어. 세일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지. 213-364-5639. 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자는 연방정부로부터 탈퇴하자는 이른바 칼렉시트가 주민 발의안으로 3년 후 선거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정부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칼렉시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캘리포니아주의 정체성을 놓고 복잡한 분위기 속에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캘리포니아주를 미국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국가로 만들자는 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총무처의 발표였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3일 월요일 날 캘리포니아 분리 독립안이 모든 절차를 통과했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총무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고요. 필요한 숫자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주민 발의안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필요한 숫자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게 되면 2021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당장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아니라 2021년 선거에서 찬반 투표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기간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일정한 숫자 이상의 어떤 동의를 서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를 분리 독립하자는 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본격적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스 캘리포니아라고 있습니다. 예스 캘리포니아는 미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분리 독립을 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예스 캘리포니아가 주도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독립국가 운동입니다. 캘리포니아 독립국가 운동, 카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마커스 루이스 에반스가 바로 이 예스 캘리포니아 단체의 지도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분리 독립 운동에 대해서 이 마커스 루이스 에반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는 진보적 성향의 지역이고 또 카렉시트는 좌파 운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캘리포니아는 진보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되는 노선, 또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런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면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있고 또 공화당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카렉시트, 캘리포니아의 독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독립국가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화당 지지 성향의 주민들은 카렉시트를 싫어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성향 내지는 공화당 성향의 지지 주민들이 싫어하는 가운데 이 운동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 지지 성향의 주민들은 우리 텍스를 낭비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카렉시트 운동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성향, 공화당 성향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극단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카렉시트 운동이 일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주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그런 미국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미국을 떠나겠다,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캘리포니아주를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좀 무모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 캘리포니아가 물론 뭐 그 자체로 대단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미국을 떠나서 독립국가가 되겠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강의 대국입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 하고 있죠.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누리는 것이 많이 있죠. 캘리포니아 자체가 독립국가가 된다고 해도 물론 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국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 하더라도, 설사 지금의 어떤 연방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다 하더라도 이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싫어한다고 해서 그 답이 분리 독립일
수는 없는 거다. 꼭 그것이 분리 독립을 해야지만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숫자는 또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캘리포니아를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별도의 국가로 만들고 싶느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른 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분리독립 캠페인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단체, 이 예스 캘리포니아가 계속해서 회원들 숫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회원들의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도 이 예스 캘리포니아라는 단체는 있었지만 그때까지의 어떤 숫자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멤버십, 그러니까 예스 캘리포니아의 멤버십이 예전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4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러니까 예스 캘리포니아 회원들 숫자가 4배나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스 캘리포니아 측은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분위기가 크게 달아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꿈만은 아니다. 이게 뭐 그렇게 허황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분리독립운동이 활기를 띈 것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이 추진했는데 그때는 호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적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동참하는 숫자가 크게 좀 늘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예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분리독립 주민 발의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나타냈고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실망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스 캘리포니아가 캘리포니아 분리독립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민 발의안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 지지자 중에 부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것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루이스 제이 메리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예스 캘리포니아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인데 루이스 제이 메리넬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캘리포니아를 미국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키자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네. 이런 운동을 추진해도 사실은 이게 잘 될까 말까 한 건데 이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러시아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거주자가 주도하는 카렉시트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난해에는 사실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요. 올해는 다시 좀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절차가 통과됐고 네.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핵심 지지자에는 여전히 문제의 메리넬리라는 인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스 캘리포니아의 이 캘리포니아 독립 카렉시트를 주도하는 사람에는 메리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이스 제이 메리넬리. 그런데 예스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제이 메리넬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루이스 제이 메리넬리가 스스로 해명한 그런 내용을 보면 러시아로 때때로 여행을 가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때때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여전히 캘리포니아 주민임에 틀림이 없고 러시아를 좀 방문한다고 해서 또 러시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러시아에 산다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즉 자기 어떤 비즈니스 관련해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 거주지는 어디까지나 캘리포니아고 자신은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스 캘리포니아 이런 카렉시트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 예스 캘리포니아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많은 서명자 수를 확보해야 주민 발의안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 총무처의 유권 해석을 보면 10월 중순까지 필요한 서명자 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5월이니까는요.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5개월 안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채워놓으면 2021년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투표에 이제 붙이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필요한 서명자 수는 등록 유권자 36만 6천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36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등록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 발의안 2021년 선거 주민 발의안 투표 회부가 가능해지고요. 이것은 절차상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의 5%가 주민 발의안을 선거의 그 투표 대상으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체 등록 유권자의 5%의 정확한 수는 현재 36만 5,880명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36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명운동에 들어갈 수 있기는 됐는데 과연 36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이 버클리 IGS 폴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죠. UC 버클리 부설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캘리포니아 공공 관련 주요 이슈들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7년 지난해 3월 여론조사 결과 2대1의 비율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서명자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투표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민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조사 결과 2대1의 비율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는데 불과 이제 1년여 만에 분위기가 달라질 만한 그런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명을 받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설사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 그 투표에서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고 UC 버클리 부설 기관인 그 버클리 IGS 폴의 어떤 분석 내용을 보면 이 36만 5,880명 이 숫자를 채워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미국에서 독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샌디에고 스테이트의 경제학 교수죠. 이 세스 케플로비치 이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카렉시트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는데 왜 이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스 케플로비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서명운동 과정에서 많은 화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을 수는 있지만 어텐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서명자 숫자 아까 36만 6천여 명의 숫자를 채우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국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캘리포니아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이 있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더 불이익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캘리포니아가 분리독립하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주고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도움이 안 되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고 더군다나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대표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당 텃밭이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 캘리포니아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선거에서 그만큼 공화당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분리 독립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런 행동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합리적인 분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갖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감정이 캘리포니아주의 분리독립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3개 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정치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것은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 그만큼 어찌됐건 지금의 정치 상황에 불만이 많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지금 말씀하신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아예 분할하자는 한, 이것은 팀 드레이퍼라는 벤처 투자자가 또 주민 발의안으로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필요한 서명자 숫자를 지금 채웠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미 6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등록 유권자 5% 이상인 36만 5,880명의 서명을 지금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분할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안의 이름이 캘3입니다. 캘3. 캘리포니아를 3개로 나누자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그 차이를 이렇게 지금 표출하는 건데, 이 운동은 또 반대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캘리포니아를 독립국가로 만들자는 카렉스트라고 한다면, 팀 드레이퍼 벤처 투자자가 얘기하는 3개 주 분할하는 민주당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항상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간다. 예, 민주당 좋아하는 그런 정책만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런 불만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것은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캘리포니아로부터 벗어나서 별도의 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건 완전 정반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불만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런 정치적인 불만을 현실에서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만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캘리포니아 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불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캘리포니아 주도 이 무언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좀 어울려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소수라고 해서 항상 다수에 끌려다니는 것만이 그것이 꼭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다수와 소수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곳으로 캘리포니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분리독립이나 분할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 차라리 갈라서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라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의 허황된 생각이라고 가볍게 넘기고 무시하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